12월 20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오늘 장에서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안에서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우주항공 섹터가 강한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후장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일중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1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안착을 했습니다. 4,10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한 차례 4,100포인트를 터치해낸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후장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내년도 출시되는 AI 칩에 대해서 HBM 테스트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11만 전자로 안착을 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도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일종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929포인트였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던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로봇과 우주항공 섹터가 강했던 만큼 코스닥도 상방을 향했던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관 중심으로 코스피를 견인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 외국인 역시도 1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말을 앞두고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을 대거 출회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2조 6천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의 상승은 개인이 좀 견인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1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은 600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확인됩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은 순매도 이어갔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체크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사실 밀리는 모습이 있었죠. 과연 연초를 위한 숨고르기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긍정적인 전망들은 여전히 다수 존재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마 이 이벤트에 좀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 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제약바이오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 글로벌 빅파마와의 미팅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M&A라던가 기술 이전 관련한 소식들도 들려올 것으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한 흐름을 좀 보자면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선반영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주가가 좀 선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국방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 견제에 나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이 중국 기업을 명시하는 부분은 빠졌지만 아무래도 이 중국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발맞춰서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왔던 소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내에서 첫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생산 시설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미국에서 본격화한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오늘 전망들도 나왔습니다.
그에 앞서서 9월에는 셀트리온 측에서 일라이릴리의 생산 시설을 인수하기도 했죠.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어떤 불확실성들을 좀 해소해 나가려는 모습들도 역시나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이오텍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건데요. 증권가에서 바이오텍의 기술 수출 기대감 내년에도 유효하다라는 전망들 다수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빅파마들의 이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찾아 나서고 있겠죠. 그에 따라 내년에도 기술 이전이라던가 M&A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제약바이오에 좀 힘을 실어주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는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가운데 셀트리온,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한미약품 0.68%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9%가량 밀렸고요. ALBL 바이오 장중에 더 큰 낙폭을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낙폭 조금 축소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고 2.6%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5% 넘게 조정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바이오텍 이뿐만 아니라 CDMO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짚어봐야 할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도 정말 강했던 로봇주들인데요.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천스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정부는 구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입장, 의지들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사실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던가 기관의 자금을 유입시켜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여기에 AI, 우주산업, 에너지와 같은 이 혁신 기업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도입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코스닥의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KB증권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보통 코스닥 시장이 1월에서 2월에 강세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안에서는 그간 소외됐었던 로봇이나 바이오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전망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역시나 내년 초에 있을 CS2026일 텐데요. 아직 명확한 주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관련한 주제가 핵심 안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관련해서 공개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관련한 소식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로봇주들 흐름 정말 좋았는데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무벡스 18% 급등하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클로봇도 5.8% 강세 확인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8%대 강세, 두산 로보틱스도 3.6%가량 튀어 올랐고요. 유일 로보틱스 강부하권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이렇게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죠. 그 부분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 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2월 20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분위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이 조금 더 수급이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크게 나왔는데 아마 저번 주에 이제 나왔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1월달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런 이벤트에 가까운 종목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이런 종목들이 또 이벤트에 대한 영향을 받을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은 천스탁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 코스닥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빠져 있고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못 갔던 부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9월, 10월 달, 11월 달부터 해서 제가 이제 소부장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요 천스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찌됐거나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는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연결되고 또 대기업이랑 협업해서 혹은 인수합병되면서 좀 더 크게 진행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이 계단을 올라가는 레벨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스닥 내년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너님 역시도 천스닥 충분히 가능하다. 코스닥 이제 정말 키 맞추게 나서고 있다라고 전망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 체크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초읽기에 바이오업계 분주. 네, 첫 번째 이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몇 달째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빨리 들어오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모멘텀으로만 임상에 대한 결과값으로만 오르는 부분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실적까지 바탕이 되는 종목들이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 위주 안에서도 신약 개발들이 포함되는 이런 종목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CDMO 기업들이 이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미 CDMO 기업 안에서는 생산력이 세계에서 글로벌에서도 1위에 달하는 그런 생산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탄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좀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나 올해 이제 굉장히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 뒤를 이어서 체형에 맞는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본격화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올해 실적은 물론이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모멘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바탕이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또 제약바이오 보신다면은 큰 흐름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하면 사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큰데 이제는 실적적인 부분도 뒷받침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펀더멘털도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죠. 어떤 종목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확인됩니다.
네, 오늘 관련주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셀트리온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좀 생산 거점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짐펜트라라는 요 신약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 본격화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통해서 연 매출 5조 원의 이제 목표치를 중에서 1조가 넘는 매출을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넘는 비중을 차지할 만큼 지금 짐펜트라에 대한 매출이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마 그 기간 안에 좋은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서 이제 차세대 항암제라든지 다중항체 플랫폼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에 대한 또 기대감,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내용들 미리 우리가 좀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잡아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셀트리온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국내 개발 1위 기업입니다. 한미약품은. 그렇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는 사실 이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기대감이 가장 크게 나오는 비만 치료제로서 기대감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한미약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품목 허가까지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출시되면서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의 위고비가 거의 다 휩쓸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미약품이 얼마만큼의 또 비중을 또 뺏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비중을 늘려갈 수 있을지를 포인트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미약품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내년에도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관련해서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정적인 모멘텀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두 종목 가운데 어떤 거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조금 더 우리가 매매하기나 아니면은 모멘텀이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셀트리온을 선택을 해봤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미국에서 이 보험 등재율, 그러니까 보험에 이제 포함되는 처방 기반을 80% 이상 확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이미 1조 원 넘는 매출.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연매출하면은 3조, 4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그 부분 통해서 일부는 메꿔 놓고 시작을 하는 그런 또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JP 모건 헬스케어 통해서 발표하는 부분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껏 말을 안 했던 말을 아끼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중간 내용들 그리고 항암제에 대한 발표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거나 이 셀트리온에서 올해 거의 1조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각 통해서 또 주가 지키는 모습들 보여줬고 그리고 창사 이래로 최대 수준의 배당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현금까지 충분히 확보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현금 확보하고 자리 지켜 나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접한 자리에 왔다라고 보여지는 자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계속 나왔는데 아마 이제껏 나왔던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량은 정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말해서 이 자리는 이제 두 번 다시 안 오는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세게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들 많이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셀트리온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최적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과 관련한 관세 리스크도 줄여가고 있고요. 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상승 모멘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같이 열어보시죠. 피지컬 AI 육성 본격화, 로봇에 국가 예산 몰린다. 네, 두 번째 이슈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최근에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로봇주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 보고 계실까요? 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CES에 대한 2026 주제가 이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물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은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할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특히나 이번에 보시면은 CES 이 혁신상 수상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CES 나가서 결과 발표라든지 실물 공개하면서 분명히 글로벌 기업 간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나가고 파트너사를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로봇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공식화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품, 부품에 대한 또 회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영업망이 해외 쪽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 더 활발하게 주가도 움직이고 모멘텀이라든지 그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종목들 기업들이랑 협업한다거나 인수합병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대기업들의 지배 개조, 그러니까 지배 구조 개편하는 부분들까지 내용 나오면서 지금 로봇 테마주들, 특히나 대장주들 움직임들 그리고 대장주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로봇 테마주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내년에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 같이 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확인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CES의 주요 주제인 로보틱스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CES 2026에서 AI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 파트너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업 인수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육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AI 상용화 위해서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고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로봇 종목들 볼 때 해외로 영업망이 탄탄한 기업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SK온이 두 번째 최대 주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제2의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온의 이 미국 내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또 자동화 시스템, 이 자동화 시스템 로봇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미국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유일로보틱스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또 필수적인 안정 인증까지 확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또 독보적인 이런 재료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파트너님은 두 종목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한 두산 로보틱스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뭐 이미 이 북미 진출 위해서 미국 기업, 솔루션 기업 인수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나오는 로봇 이 육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잘 맞아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에 가장 가까운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죠. 로봇 기업들은. 그 중에서도 25년도 흑자 전환에 이어서 26년도에는 뭐 2천억 원 가까운 또 매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 뭐 인수합병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배구조를 다시 개편해서 뭐 두산마켓을 자회사로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거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 캐시를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뭐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해서 나중에 뭐 인수합병한다거나 투자 확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내년 1월달, 2월달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 여전히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25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애프터픽 두산 로보틱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신 종목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같이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QR코드 사용하는 거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증시에서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오라클은 물론 엔비디아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일제히 회복됐습니다. 또한 지난주 발표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깜짝 실적이 공개되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마이크론이 발표한 1분기 실적은 매출 136억 달러, 주당 순이익 4.78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매출 130억 달러와 EPS 3.95달러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183억 달러에서 191억 달러를 제시하며 시장 전망치인 144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증권가에서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에 비춰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상향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전했고 기술주 우려 완화에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신호 부재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삼성전자는 4% 가까이 오른 11만 500원에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오르며 58만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위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주 항공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주요 은행들이 이번 거래를 위해 경쟁 중이고 일론 머스크 CEO는 모건 스탠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체화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내년 하반기 중 최대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220조 원의 기업 가치로 상장해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면 우주항공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틀 지주는 스페이스X의 특수 합금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급등을 보였고 CPO와 HVM도 스페이스X에 특수 금속을 공급하고 있어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또한 미래에셋그룹은 4천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투자 사실을 전해지며 스페이스X로 인한 관련주들의 주가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향후 5년간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신사업 부문에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현대무백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로봇 산업의 무게중심이 연구실을 넘어 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총 125조 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약 40%를 AI와 로봇 등 미래 사업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국증권은 현대무백스가 로보틱스 사업부의 수주 확대를 중심으로 내년 실적이 본격 개선될 것이라며 최근 공시된 한국콜마 대상 수주 등 대부분의 수주건이 무인 운반체로 AI가 적용된 피킹 로봇은 평택 소재 국내 대기업 제조 공장에 진입했으며 관련 업체들의 추가 수주도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원가 절감과 자동화 물류 사업부 매출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 매출이 확대돼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무백스의 주가는 18.6% 상승한 16,1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A 등급 평가증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증 수여와 함께 기업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 해 동안 공정거래 업무를 위해서 저희 임직원과 경영진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로 이렇게 좋은 결과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희 팀과 저희 현대산업개발이 더욱 열심히 공정거래 업무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HT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7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목표로 CP를 운영해왔으며 앞으로도 협력사회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 3.7%가량 급등하면서 11만 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장중에 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9%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3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0.35%가량 조정받았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0.35%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1.79%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4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2.6%대 급등, ABL 바이오는 2.7%가량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강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4.9%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는 강기성 파트너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애프터마켓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또 강의 내용 하나 들고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매수만 잘해도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만 잘해도 오늘은 3탄입니다. 자, 3탄.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또 준비했냐면은 결국에는 이 어려운 내용들 뭐 종목의 상황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자금 상황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수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종목은 많이 들고 가고 길게 끌고 가고 어떤 종목은 짧게 끌고 가고 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분류를 해라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주말마다 금요일, 토요일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선별적으로 종목을 세분화해서 들고 가라. 그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인지를 파악을 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은 자, 차트로 따졌을 때 내가 저점에서 잡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차트가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만약에 여기 부근에서 잡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매도도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잘하면은 매도는 그냥 알아서 됩니다. 매수를 제대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어찌됐거나 주식시장은 매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팔건 여기서 팔건 무슨 상관이야. 수익만 나면 되는 건데. 그죠? 수익인데 매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손실이니까 매도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자리라고 해서 장기적인 종목 들고 갔을 때 바로 오래 끌고 갈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결정할 때 수익을 빠르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 있죠.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 그 부분 갔을 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때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수급 아니면은 호재 아니면은 모멘텀 딱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모멘텀 수급 호재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수급 첫 번째로 거래량이 대거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막 거래량 나와 있는데 거래량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번 이끄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뒷부분에서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호재나 모멘텀 이 부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 CES와 관련된 부분들 호재 모멘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해외 영업망 있는 탄탄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럼 요거 체크됐고 요거 체크됐어.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차트 보고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되는 거야. 어떤 자리로? 장기적인 자리.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내가 굳이 매일매일 종목 안 봐도 된다. 차트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단기적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빠르게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부분은 요거는 이제 수익을 빠르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빠른 판단을 가져가야 된다. 판단을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판단을 빠르게 내리고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오면은 또 사라고 말씀드려요. 또 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드렸던 종목들 차트 보면서 바로 장기적인 자리와 단기적인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유진 로봇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3번이나 말씀을 드렸거든. 봐봐. 딱 자리 오잖아. 자리 올 때마다 매수해라, 매수해라, 매수해라 몇 번을 말씀드렸어. 이거 얘기 듣고 한 번이라도 사신 분은 이만큼 수익이 다 나셨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단기적인 자리에 왔을 때 종목 세분화했을 때 이 종목은 간다. 제가 이 바닥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 모멘텀, 호재
뭐가 있었어요? 모멘텀, 호재에 대한 부분들. 요거 정치 인맥으로 관련해서 엮여 있었던 종목이다. 과거에 요 올랐었던 사례들 들으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급등 나온다. 요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3번이나 얘기를 드렸고 무료 교육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리를 찾는 거 있죠. 요 자리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종목을 분류해서 단기적으로 가져갈지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그거 찾는 연습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식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교육방 들어오면은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요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 호재 있으니까 사보세요. 제 영상들 다 돌려보시면은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수익 내자고 들어갔던 구역은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번, 3번 이 종목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도 언급을 너무 많이 드렸어. 사실 무료 교육방에서. 언제 올라간다고? 모멘텀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반도체 호황기 오면은 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유리기판 꼭 나오니까 잡으세요. 단기로 단타해보세요.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뭐라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서 수익 보고 내려오면 또 사고 내려오면 또 사고. 요거예요, 요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종목을 20개, 30개 잡는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20개, 30개 잡으면은 20개, 30개가 전부 다 수익이 이렇게 나야지 내 계좌가 50%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종목으로 이렇게 2번, 3번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내가 100%, 200% 수익만 내도 잘한 건데 굳이 여러 종목 들고 갈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T-로보틱스. 요거는 이제 12월 1일 날 히든주로 드렸죠. 근데 오늘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또 왜 들고 왔냐면은 요 종목 빠지는 자리가 나오길래 저번 주에 이거 빠지는 거 아니라고, 지수가 3,800, 900 떨어질 때, 그리고 지수가 4,000까지 떨어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빠지는 시장이 아니라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왜?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도 더 사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잡아봐라. 떨어지면 잡으면 된다. 굳이 이 종목을 놔두실 필요 없다.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게, 어찌됐거나 무료 교육방 들어오시면은 알려는 드리는데 거기다가 계속 T-로보틱스만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정보 내용들을 다 직접 듣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종목이 바로 12월 15일 날 코스모 신소재.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들고 왔었다면은, 지금은 코스모 신소재 요게 이제 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무료 방송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자, 요거 잡고 나서 살짝 빠졌어요. 제가 빠지길래 요거 손절가 더 아래로 잡고 4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추가 매수 하시면 된다. 요거는 길게 들고 갈 종목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요렇게 깔려 있는 자리 있죠. 그리고 제가 요거 모멘텀 그리고 수급, 호재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 나중에 딛고 올라서고 매출 내년 1분기, 2분기에 찍힌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번 분기에 캐즘 때문에 매출이 안 찍혔다고. 3, 4분기 거. 그래서 1, 2분기에 나중에 4분기 거 아니면은 올해 매출 내년에 나오겠죠. 합쳐서. 그 부분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거 그냥 올라간다니까. 그러면은 요 가격대 안 옵니다. 요 가격대. 장기적인 자리는 이제 잡고 올라가면 안 오는 자리입니다. 잘 보세요. 요거 또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 세워서 말씀드립니다. 유진로봇, T-로보틱스,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 말씀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올라가면 이제 안 오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략 종목 바로 볼게요. 자, 한미반도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러 번 언급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자, 벌써 여러 번 언급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HBM용 핵심 장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 기업. 거기다가 HBM 3, 4 본격 양산. 지금 실적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고요. CES 이번에 개최하죠. 1월 달에. 기업들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하고 뭐 글로벌 기업으로는 마이크론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벌써 3번째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말씀드렸어.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자마자 조금 급등이 나왔어요. 매수한 가격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수익 나왔는데, 자, 이렇게 떨어진 자리,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잡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길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M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제가 종목을 세분화해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기인지 단기인지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만 매매를 가져가시면은 매매 여러 번 할 수 있는 단기 종목으로 수익 내고, 장기 종목은 들고 가서 꾸준히 끌고 가고.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쉬워지는 거야, 매매가. 아시겠죠? 자, 매수가 12만 6천 원 이하로 잡아보시고 목표가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3천 원으로 정말 작게 잡았어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잡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게 매수만 잘하면 된다죠. 그런데 나는 혼자 매수하는 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파트너님과 함께 이 매수 타점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 로버 앞서서도 잡아주셨는데 함께 하셨다면 굉장한 수익률 가져가셨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밖에도 종목들 계속 가져와 주고 계시니까요,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같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공략주로 한미반도체 가져와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든주까지 오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히든주 또 하나 들고 왔는데, 자, 히든 종목입니다. 22일. 자, CS 당연히 관련된 종목입니다. 수상기업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수 효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물론 CS 종목 가져가면 더 좋겠지만 CS 종목들은 진폭이 생각보다 크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 지금 천스닥 간다라고 하잖아요. 천스닥 가면은 아마 상한가 올라간 종목 정말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잡아보자. 저점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적인 자리, 단기적인 자리. 저점에서 잡으면은 손절할지 익절할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심심할 때 매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모멘텀 나올 때, 호재 나올 때.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오늘 말씀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거 잠시 후에 10분 뒤에 제가 5시부터 또 무료 방송 진행할 거거든요. 무료 교육방 진행할 건데 여기서 제가 장기 단기에 대한 부분들 뭐에 집중해서 매매하면 되는지 더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고,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스마트 팩토리 구축 필수 부품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AI 팩토리 요거 정부 정책 지원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구축의 필수 부품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기업은 그냥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확정을 찍어버렸어,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정부 AI 팩토리 프로젝트 수혜, 요거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것 말고도 미국 정부 정책의 수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자리만 보시더라도 딱 제가 좋아하는 자리, 매수 무조건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고 나머지 내용들 설명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들, 좋은 수익률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같이 한미반도체 짚어봤고요. 히든주로는 CS 수상기업으로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4시에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